안녕하세요. 토니쌤입니다. 지난주에 수능이 끝났죠. 그래서 지금 논술고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가채점표를 다 받았어요. 받아갖고 이제 분석을 쭉 하고, 논술 시험을 보러 갈지 말지에 대해서 계속 상담을 했죠. 그래서 그거 다 끝났는데요. 뭐 시험을 아주 잘 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하기에요. 아주 잘 봤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쌤, 저 논술 보러 안 가겠습니다. 예, 저 이거보다 이 논술 지원한 대학교보다 훨씬 좋은 대학 정시로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저 일단 패스할게요. 이렇게 학생이 말하는 아주 어, 기특한 학생들도 있는 반면에 아니면 이제 시험 좀 못 본 학생들은 이제 논술에 거의 목숨을 건 학생들도 많죠. 논술이 아시다시피 수능 최저를 충족시킨 상태에서 붙어버리면은 정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가죠. 물론 뭐 상위 10개 대학교 정도 논술을 지원한 학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갑니다. 예, 다 좋은 학교고 그리고 붙으면 뭐 행복하죠. 근데 이제 약간 약한 학교를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모님이랑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은 안 보러 가고 싶은데 이제 부모님은 걱정되니까 야, 이 학교도 인서울이니까 좋으니까 한번 가자 해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다른 거를 제가 이제 조정하는 입장이죠. 예, 그래서 요거까지 다 끝났고 그래서 이제 논술이 진행이 끝나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시 시즌이 다가오죠. 정시 지원 시즌이. 그래서 12월 6일에 성적표가 나오고 우리 논술이 12월 1일이면 끝나잖아요. 좀 이따 볼까요? 여기 보면은 수시 논술고사 일정 해갖고 12월 1일에 이제 아주대 인하대로 끝나죠. 그런 다음에 12월 6일 날 성적표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12월 31일부터, 올해는 1월이 아니고 12월 31일부터 원서 접수를 하는데, 그 사이 기간, 12월에서 한 25일 정도 기간이죠. 1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사이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이 기간 때, 학생들이 반드시 본인이 학교는 모르죠. 학교를 어디 갈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대강 요 레인지 정도라는 건 알 수 있어도, 뭐, 당연히, 봐야지 알 수 있는 거고, 경쟁률도 보고, 자기가 뭐, 그거는 이제, 어디 써갖고 떨어지고 나중 일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학과를 일단 결정을 잘 하셔야죠. 예, 그래서 학과를 중심으로 좀 쓸 건지, 아니면은 대학교의 그 이름을 조금 더 신경을 쓸 건지에 대해서 그게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 됩니다. 뭐 저야 밸런스를 이거 잘 맞추기를 바라는데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 그래서 학과에 조금 포커스를 맞춘다 그러는 거는 저는 괜찮습니다. 전 찬성하는 편인데 근데 이제 학교에다가 한 90에서 100% 포커스를 맞춰갖고 학과에 상관없이 우리 원서 접수할 때 마지막까지 경쟁률 보고선 아무 데다 그냥 찍겠다. 넣겠다. 이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 부분 때문에 항상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받아갖고, 이 부분만 잘 좀 조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상담하는 부분이 제가 이 부분이거든요. 예, 학교의 특성을 잘 알려드려야 되고, 학과의 특성을 알려드려야 되고, 학교의 경쟁력에 대해서 계속 알려드려야 됩니다. 학생들도 잘 모르고, 부모님들도 모르니까요. 학생들이야 제가 1년 내내 가르쳤으니까 그래도 많이 알아요. 제가 막 항상 말을 그래도 틈날 때마다 하니까. 근데 부모님들은 정말 잘 모르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인솔이면 무조건 오케이. 예, 그래갖고 이제 점수 요만큼만 높아도 요만큼 차이가 이렇게 나도 그냥 조금이라도 높은 데를 쓰려고 하시는데 학과랑 꼭 밸런스를 맞추시기를 제가 정말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시 논술고사 일정을 보면은요, 봐보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갖고 지금 보면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어디가 있을까요? 보면은 한국 외대, 뭐 이화여대, 예, 그리고 뭐 한국 외대, 한양대, 뭐 중앙대 이런 데야 당연히 논술 가서 보죠. 예, 좋은 학교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데예요. 어디냐면 이런 거예요. 한국기술교대 아니면은 어, 지금 보면은 이거 뭐야 이름 처음 들어봤는데 한국공학대 아니면 한국외대 본교가 아니고 본캠이 아니고 글로벌 그리고 우리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가천대
이 학교들은 과연 어느 정도 내가 정시 수능 점수를 맞았을 때 이걸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과연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는 건지, 만약 이걸 붙었을 때 내가 행복하게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가 딱 붙는 거죠. 학교 잘 모르거든요. 경쟁력도 모르고. 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시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이제 예를 든 거고, 아주 많은 학교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그래서 좋은 학교, 그 10개, 20개, 10개 학교 안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탐구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오늘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이번 수능을 보고 가장 딱 처음에 느껴지는 거는 제가 지금 써놨다시피 이 공대가 펑크가 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 제가 최대라고 써놨잖아요. 아마 역사상 최대로 많은 펑크 학과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펑크가 무슨 말인지 알죠? 네, 펑크라는 거는 원래 예상되어 있는 그 합격 커트라인보다 한참 낮은 점수에서 커트라인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데 이유가 뭐냐? 이유는 제가 1, 2, 3, 4번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52만 명이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이번에. 근데 여기서 N수생이 16만 명 정도가 좀 넘어요. 재수, 삼수, 반수까지요. 근데 그 안에서 10만 명 정도가, 아이고, 10만 명 정도가 반수생이라고 우리가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만 명 정도 반수생이다. 그럼 이 학생 중에서 어, 의치 안약수를 원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냐? 뭐 역사상 최대로 많겠죠. 의대 정원이 2,000명이 늘어나면서 아마 수학이랑 과탐이랑 조금 한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대거 일로 지원을 할 거란 말이에요. 시험을 보고. 근데 문제는 이 학생들이 뭐 어차피 정원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 학생들이 약대 정도까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당연히 쓰나미처럼 몰려왔다가 쓰나미처럼 나갈 겁니다. 자기 원래 학교로 복귀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공대 다니고 있었는데 뭐 반수해서 다시 공대를 또 온다? 원래 자기 학교도 괜찮았는데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2월 중순 돼야지 이제 우리가 추가 합격이 마지막으로 다 끝나거든요. 정시가. 근데 그때까지 거의 막판까지 아마 어마어마하게 격변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 뭐 세네 바퀴, 우리 추가 합격 세네 바퀴 도는 거는 기본일 것 같고 결국 다 빠져나가면은 실질적으로 그 남은 그런 자리를 채우는 그 실제 인원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동이 되게 많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학과의 그 합격 커트라인이 막 요동을 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좋은 기회일 수는 있죠. 자기가 공대를 지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한 중상위 정도 받았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작전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어느 정도 소신 있게 쓰면은 아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2번을 보면은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미적 기하 선택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적 우리 일반적으로 확통이랑 기하, 그러니까 기하는 잘 안 하니까 확통이랑 미적이 지금은 이제 거의 1대1로 올라왔죠. 그래서 미적 기하 선택한 학생이 26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52만 명 중에서 절반이 미적을 선택을 했습니다. 미적 기하를.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미적 기하, 이제 미적이라고 할게요. 미적 같은 경우에는 이과 과목이니까, 지금 뭐 문과 학생들도 많이 듣지만, 이과 과목이니까 미적과 짝을 이루는 건 당연히 과탐이란 말이에요. 과탐 2개. 근데 이 전체 26만 명인데 예전 같았으면 다 과탐 2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사탐, 과탐이 다 섞였죠. 통합이 돼갖고, 뭐 내가 사탐을 봤다 그래서 공대 지원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과탐을 지원했다 그래서 봤다 그래서 인문계를 지원 못하는 것도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과탐이 사탐보단 공부량이 한 3배 이상 많단 말이에요. 아무리 지구과학, 생명과학이 물리화학보다 조금 적다 하더라도 그래도 과탐 그 자체가 공부할 양이
우리 사탐의 생윤이나 사문이나 이거보다 훨씬 많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가 조금 안 된다 싶으면은 중간에 많이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사탐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26만 명 중에서 과탐 두 개를 한 학생이 19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7만 명이 뭐 했냐? 사탐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 그쵸? 예. 정확하게 우리가 공대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그 미적 플러스 과탐 두 개 조합 학생들이 작년에 비해서 왕창 줄어들었습니다. 왕창. 예,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아니, 사탐 쪽에서 사탐 쪽에서 공대로 올 수도 있지 않냐? 안 됩니다. 말이 되지, 그게 되지가 않아요.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가뜩이나 줄었는데 왜 이게 사탐에서 그 공대 쪽으로 지원을 못하냐? 불가능할 이유가 뭐냐? 거의. 일단 이게 물리랑 화학이 그러니까 우리 과탐에서 우리가 제일 껄끄러워하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선택하는 이 물리랑 화학이 특히 물리가 쉽게 나와버렸어요. 근데 대부분의 과탐 선택 과목인 이 지구과학이랑 생명이 어렵게 나왔습니다. 특히 지구과학이 어렵게 나왔죠. 가장 많이 우리 과탐에 우리가 믿을 구성 아닙니까? 예, 지구과학이 어렵게 나오는 바람에 지금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어, 이거 잘못 썼죠. 지구가 어려운 거 맞는데 이걸 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걸 쓴 게 아니지. 사탐을 써야지. 제일 중요한 거는 생윤이 어렵게 나온 거예요. 생윤. 물론 사문도 조금 어렵게 나왔지만 생윤이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과탐을 포기하고 사탐 쪽으로 바꾸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생윤을 선택하는데 생윤이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예, 이 정도 사탐 점수로 내가 공대를 지원한다? 못하죠. 왜 못하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주요 대학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수학이랑 탐구 보이잖아요. 근데 탐구가 지금 보면 다 미지정이라고 미지정. 다시 말해서 아무거나 봐도 괜찮단 말이에요. 내가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인문계 지원을 하든 자연계 지원을 하든 다 미지정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사탐 쪽으로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물론 미지정이긴 한데 가산점이 조금씩 붙는 학교들이 많죠. 아예 없는 학교도 많고 뭐 서강대 같은 경우 아예 없지만 연세대 같은 경우에 뭐 과탐 3% 있잖아요. 예,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과탐 5%. 내가 과탐을 했다? 그래, 너 고생했어. 내가 3% 5%더 줄게. 그래서 과탐에는 5%씩 이렇게 가산점을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7% 가산점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홍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과탐만 봐야 돼, 고대랑. 너네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만약 내가 자연계를 간다 그러면은. 자, 그래서 이렇게 가산점을 줬는데 사실 우리가 3% 가산점이면은 괜찮아요. 왜 괜찮냐? 어차피 사탐이랑 과탐이랑 비교하는데 사탐이 더 잘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과탐을 갖다가 3등급, 4등급 받는 것보다 좀 더 공부해서 사탐을 2, 3등급 받으면 어차피 퉁치면은 오히려 사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시간은 적게 들이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생윤이 너무 어렵게 나와버린 거예요. 생윤이. 예. 그러니까 과탐 쪽에서 하다가 생윤 쪽으로 바꾼 아이들은 약간 멘붕이 왔죠, 지금. 다시 돌아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은 사탐을 아주 잘 본 학생들이 과탐 쪽으로 오는 거 어떠하냐? 자연계 쪽으로. 그래서 우리 이과 침공 이런 식으로요. 이게 되냐? 굳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요? 내가 만약 생윤을 이번에 엄청 잘 봤어요. 생윤이 1등급이 40점밖에 안 되는데 50점 만점이에요. 근데 내가 만점을 받은 거예요. 생윤을. 그럼 내가 표준 점수가 77점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생윤을 만점 받았다? 와, 그래갖고 내가 이 점수 갖고 어차피 아무 데나 다 지원할 수 있으니까 공대를 지원하겠다? 왜 굳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왜죠? 사탐 가산점이 있거든요. 내가 문과 쪽에서 쭉 공부를 해왔고 사탐을 잘 봤다? 근데 사탐의 가산점이 3%가 있단 말이에요. 올해부터 사탐 가산점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인문사범 사탐 5% 가산점, 사탐 두 과목 3% 가산점. 사탐에 가산점이 붙어버리는데 내가 가뜩이나 사탐을 잘 봤어. 그럼 당연히 사탐 가산점이 있는 학교를 지원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연계, 공대 쪽으로 지원할 학생들의 수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다 빠져나간 데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 가산점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옵니다. 가뜩이나 점수가 낮은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이 과탐 두 개를 자기가 선택을 해서 미적이랑요. 원래 자기 진짜 찐이죠. 찐 공대로 가는 학생들. 네, 이런 학생들 중에서 물리를 잘 본 학생들. 이 학생들이 가장 유리하죠. 음, 이 학생들이 가장 유리한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좀 애매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7%, 5% 가산점이나 7% 가산점 정도면은 거의 진입 불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뜩이나 사탐 점수 제대로 안 나오는데 5%를 까이고 들어간다? 이 말이 안 됩니다. 예, 지원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공대 쪽이 굉장히 들어가기가 어려워졌다, 지원하기가. 심리적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요 부분도 있고요.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얘죠. 예. 첨단학과. 작년에 이어 1000명 이상 증원. 작년에도 어마어마하게 증원을 했거든요. 올해도 1000명 이상 증원입니다. 예, 반도체, 인공지능, 생명과학. 그래서 생명공학. 이쪽에서 또 어마어마하게 증원을 했어요. 전부 다 이과 겁니다. 자연계 공대요.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대도 정원이 늘었어. 거기다가 예전이랑 똑같이 계속 또 첨단 쪽, 이 공대 쪽 계속 늘어. 근데, 이 공대로 지원할 수 있는 수는 너무 적어졌어요. 예, 사탐 쪽에서 오기가 되게 어려워졌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쉬워졌을 겁니다. 쉬울 거예요, 이번에가. 예, 이번에 많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 교육청에서도 생각했겠죠. 이거 전부 다, 공대를 키우긴 키워야 되는데, 애들은 물리는 안 해. 물리는 하는 애들이 없어. 죄다 지구과학이랑 생명과학만 해. 근데 첨단 과학이라는 게 인공지능이랑 반도체 전부 다 물리를 안 하면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음? 근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하니까 교육청에서도 보면은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지구과학 야 어렵게 내버려. 그리고 다 사탐 런을 해? 야 생윤 어렵게 내버려. 어? 아니 내가 교육청에 있는 내가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하겠네 저도. 어? 아무튼요. 예, 그래서 지원하는 사람의 숫자는 줄었는데 예, 자리는 많이 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있죠. 지고국이 최대 기회라고 써 있죠. 정말 최대 기회가 왔어요. 지고국이라는 게 우리가 아시다시피 부산대, 경북대, 충남대, 뭐 충북대, 전남대 이런 지고국이잖아요. 인천대. 인천대는 뭐 인천에 있는 국립대니까. 근데 지방은 아니라고 해도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이 지고국은요. 그러니까 아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야 이쪽을 신경 안 쓰지만 보통 3등급 정도에서 4등급 정도 3등급부터는 당연히 지고국은 공대 쪽에서는 엄청난 카드가 된단 말이에요. 예? 워낙 아웃풋이 좋기 때문에 저는 뭐 지고국은 항상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공대 쪽에서는요. 3, 4등급 받으면은 서울의 인서울 쪽에서는 좋은 대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지고국이 어마어마한 음? 대안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사탐을 했다. 근데 점수가 별로다. 그러면 지고국을 제가 지원할 수 있냐? 못하죠. 예, 지고국은 무조건 과탐 두 개가 필수예요. 공대를 지원하려면. 음? 충남대든 뭐 경북대든 부산대든 과탐 두 개가 필수입니다. 근데 과탐 두 개를 하는 학생들이 7만 명이나 줄었단 말이에요. 음. 거기다가 이 지고구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들이 지방 쪽으로 안 내려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학생들은 원래 지원을 안 했고 거기다가 지방권에는 공부 좀 한다 그러면 전부 다 서울로 올라오고 음. 그러니까 좋은 학교, 좋은 과들이 너무 비어 있어요, 여기. 예, 아마 대규모 펑크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아, 이게 부산대 거거든요. 이거 수능 영역별 가중치 환산표라고 부산대 거. 이게 부산대 건데 부산대가 뭐 주거국에서 경북대랑 원탑 투탑이니까. 근데 보면은 여기 써 있잖아요.
예, 여기 보면은 탐구에서 과학, 사탐, 과탐이 있는데 여기 딱 과탐에다만 300을 딱 쳐놨잖아요. 300, 300. 사탐이 안 돼요. 예, 물론 자연계에서 약간 소프트한 그런 과들은 이제 사탐, 과탐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게 해놨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아예 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공과대학에 딱 지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경북대도 마찬가지, 충남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의 숫자가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공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규모 펑크 날 거는 당연히 정해져 있습니다. 예. 제가 또 학생들한테 웬만하면 바꾸지 마라.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4등급만 맞아도 경쟁력이 있다. 음. 물론 이제 과탐을 아예 처음 한 학생들이나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 학생들은 사탐으로 바꾸는데 뭐 사탐으로 바꿔서 사탐 점수가 좀 잘 나와서 아주대나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이 3%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공대가 워낙 좋은데 가산점이 3%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건 나쁘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탐 점수가 별론 거예요. 지원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 아까 12월 31일부터 지원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음, 한 자기 에너지를 지원할 때 쓰는 에너지가 100이라 그러면은 80%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학과를 어디를 갈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어떻게 내가 갈지 이건 성적에 따라 가는 거니까 뭐 모든 학생들이 다 진학사 프로그램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진학사 프로그램을 보면은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학생들한테 비번을 받아갖고 제가 이제 조합을 만들어갖고 이제 같이 상의해갖고 결정을 하는데요. 어차피 가면 다 추천해주고 예, 좋은 조합을 그리고 뭐 칸수라 그러잖아요. 학생들이 뭐 재수를 갖다 딱 결정된 학생들 빼놓고는 세 칸짜리를 지원하는 학생들 없습니다. 어차피 가나다군 세 번밖에 못 쓰는데 이번에 꼭 붙어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세 칸짜리를 넣습니까? 재수가 확정된 아이들 빼놓고는. 근데 이제 그렇게 세 칸짜리를 넣었는데 붙은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도 이제 언제나 공대는 펑크가 조금씩 났으니까. 그러면은 그런 학생들이 이제 회자가 되는 거죠. 계속 유튜브에서 그런 사례들이 떠돌고 그러다 보니까 꼭 그 입시가 어떤 눈치 전쟁으로 이렇게 치닫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추합이 워낙 여러 번 많이 돌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결국 나중에 지원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결국 자기가 선택해서 넣는 거는 칸수 뭐 4칸짜리 하나, 5칸짜리 하나, 6칸짜리 하나예요. 근데 그것도 겁나면은 5칸짜리 2개, 6칸짜리 하나 쓰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막 상향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우주 상향이라고 불리우는 스나이핑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그런 기술적인 부분 있잖아요. 진학을 내가 어떻게 전략을 잘 짜서, 어떻게 잘 찍어서, 경쟁률이 낮은 대로 잘 갈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 그런 건 어차피 전문가들이 해주잖아요. 저도 그런 거 맨날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학생이 어차피 시험은 다 봤는데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예, 어디로 갈 거냐고요. 어디로. 학과는 인생을 바꿔요, 방향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하고도 학생들이랑 계속 연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6개월에 한 번씩은 연락을 하려고 하고,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연락을 합니다. 대학교에 들어간 학생들과. 왜냐면은, 저도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학생들도 정보가 필요하고 대학 가서도 저는 주고 그리고 제 제자들은 저한테 자기가 일어나는 여러 경험들을 또 얘기를 해주면 저는 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그래서 이제 취업하고도 계속해서 대학교부터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이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학교 자체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물론 좋은 학교 가면 좋죠. 근데 꼭 학과랑 밸런스를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1학년부터 괴로워요.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학교 공부 적응 못하고, 어? 공대 같은 경우에는 물리랑 프로그래밍을 안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망합니다. 제가 지금 보통 11월 중순이 넘어가는데 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물리랑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어요. 제가 무조건 하라 그러거든요. 안 하면은 1학 때부터 학점이 뻥크 나는데. 음. 그러니까 다 준비해서 갈 것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오로지 그 진학사 들어가고 그냥 전공만 하긴 하고 그거 정말 불필요한 행동들이거든요, 전부 다. 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학과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학과가 결정됐으면은 어차피 정시라는 게 2월 중순까지 진행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바로 입학이잖아요. 그 과정 안에 반드시 자기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그래야지 모든 게 행복해져요. 반수하는 학생들이 뭐 정말 가서 정말 내가 학교를 하기 위해서 내가 반수를 하는 학생들도 있죠. 근데 뭐 의치한 학수를 가기 위해서. 근데 상당히 많은 수는 1학년 때부터 예,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학교 내용을. 특히 공대 같은 경우는 못 따라가거든요. 학교가 조금만 커리큘럼이 괜찮은 학교들은 못 따라갑니다. 준비 안 하고 가면은.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만 딥다하고선 공대를 가면은, 물론 생명공학 쪽 가는 사람들 상관없지만, 다른 과 같은 거, 대부분의 모든 과들이죠. 물리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프로그래밍 안 한 상태에서 가면은 이게 적응이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이참에 어차피 1학기, 성적도 망했고, 그냥 반수하자. 뭐 이런 식이에요, 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